최근에 보면 이제 상당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갤럭시 S26 내년 예상하고 있는데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된다.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어요. 성능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된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삼성의 전략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폰에 삼성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량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곧 공개될 S26의 엑시노스 2600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엑시노스의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엑시노스 S22, 이게 이제 22가 2022년도하고 이제 같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엑시노스랑 그 다음에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이 같이 이제 병행 탑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다음에 2023년도 되면서부터 이제 퀄컴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2022년도 그때 이제 고스 사태가 이제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발열 이슈가 상당히 컸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다 빼버렸어요. 엑시노스를 2023년도 그때 이제 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삼성의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2024년도가 되면서 다시 이제 삼성 엑시노스가 탑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탑재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국내향이라든지 일부 지역 해가지고 이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병행 탑재가 또 됐었고요. 그러다가 또 2025년도에 이제 올해가 들어가면서 퀄컴으로 바뀐다. 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S25에 들어간 게 이제 보시면은 엑시노스 2500입니다. 예, 2500이 3나노 공정이거든요. 이 3나노 공정은 뭐냐면 이제 GA 방식이에요. 아시다시피 GA 방식 하면서 이제 삼성이 상당히 수율이 안 좋았거든요. 하면서 이제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에 맞는 수량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그만큼 칩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탑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보시면은 그 갤럭시 Z 플립 7에는 지금 이제 탑재가 됐거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상당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갤럭시 S26 내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된다.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어요. 성능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킥벤치 테스트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보면은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된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징조죠. 내년에 아마 탑재가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탑재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그 갤럭시 만드는 사업팀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사업팀 이쪽에서 보면 퀄컴 칩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동안. 왜냐면 이게 워낙 비쌉니다. 여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칩을 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뭐 몇십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싼 칩을 계속 샀기 때문에 갤럭시 폰을 팔아도 이게 이제 삼성이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퀄컴이 이익을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가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불과 이제 5만 원도 안 되거든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모바일 사업팀에. 마찬가지로 또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스턴 LSI 사업부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쪽 매출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탑재가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또 제조를 합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도 매출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부분에 다 이익이 됩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삼성의 전략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폰에 퀄컴 대신에 삼성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예요. 모든 폰에. 그러면은 이 물량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엑시노스 2600이 성공한다면 삼성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사업은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은 메모리는 상관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어요.
요 두 사업부에는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엑시노스 칩을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이 설계를 하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매출이 잡힐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파운드 사업부의 어떤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익률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한 가지 더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파운드리 사업부예요. 뭐냐면은, 갤럭시 들어가는 이제 엑시노스가 이제 판매가 된다 그러면은, 갤럭시에 이제 탑재가 된다 그러면은,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어떤 그 파운드리의 어떤 능력이 검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보시면, 파운드리 사업부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수율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율이 기본적으로 안 좋아버리면 고객들은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엑시노스가 탑재가 된다면 2600에 대한 것도 이제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가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른 많은 기업들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뭐 미디어텍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빅테크 기업들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2600이 제대로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능이 검증이 된다 그러면은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안심하고 이제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기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파운드리의 어떤 성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양산되고 수율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엑시노스가 뭐 삼성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했어든 삼성은 이걸 이제 성공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반기에만 퀄컴에 7.8조 원 매입 비용을 지급했는데 엑시노스 2600이 성공적으로 배치된다면 수익성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당히 크죠.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만 원도 안 하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진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퀄컴의 마진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비쌉니다. 퀄컴 칩이. 보통 몇십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엑시노스는 불과 5만 원도 안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죠. 많게는 뭐 6배까지 차이 난다. 이렇게 이제 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스마트폰에 가장 비싼 게 이제 AP거든요. 스냅드래곤. 이게 이제 가장 비쌌습니다. 이 원가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그만한 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시스템 LSI 사업부도 상당히 매출을 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는 엑시노스 칩이 가장 메인 칩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칩이거든요. 그 엑시노스가 살아야만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퀄컴과 애플이 AP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엑시노스 2600이 자리 잡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퀄컴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삼성은 모든 폰에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플래그십은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어요. 예, 특히나 지금 2600에 엑시노스가 탑재가 된다 해도 여기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가 전량 다 탑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눠서 합니다. 아마 울트라, 프리미엄 이쪽 시장은 아마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쓸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양분해서 쓰는 거거든요. 일단 이걸 다 울트라 모델도 이제 성능을 개선해 가지고 분명히 이제 바꿀 겁니다. 엑시노스로. 그게 이제 아마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고요. 또 장기적인 더 플랜을 하나 보면 마찬가지로 모든 폰에 이제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폰에 예전에 보시면 이제 삼성에서 뭐 미디어텍 AP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엑시노스로 모든 폰을 다 바꾸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기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은 모든 폰에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성능을 계속 높여 나간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퀄컴 의존에서 벗어나 수익성 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 주가와 투자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게 상당히 변화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사업팀이라든지 파운드리 사업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 LSI 사업팀 이 모든 부분에 이제 영향이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 부분이 다 이제 성과와 그다음에 또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상당히 전방위적인 어떤 그 영향이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도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중요한 이 파운드리 사업부 요게도 상당히 기대 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가에도 상당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미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가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양선을 제대로 하고 수율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성능이 검증된다면은 분명히 주가는 아마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 여기 이제 아마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출시가 되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이제 한 번은 또 탑재가 된 다음에 소비자한테 이제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제대로 끝난다면은 그때도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모든 폰에 이제 대체가 된다면은 그게 이제 당장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몇 년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반영이 되겠죠.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이 파운드리 경쟁에서 TSMC 대비 우위 혹은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TSMC는 계속 마켓시어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된다면은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보면 많은 고객들이 특히나 이제 퀄컴이라든지 퀄컴도 마찬가지고 AMD 그 다음에 또 브로드컴, 미디어텍 그 다음에 엔비디아까지 이런 기업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삼성 파운드리를.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TSMC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TSMC에 엄청난 그 가격을 또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삼성이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해칭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격적인 어떤 이제 메리트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파운드리가. 일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엑시노스가. 그래서 일단 레퍼런스 측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엑시노스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게 되면 또 매출도 기여를 하거든요. 분명히. 또 수익률도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이제 중요한 거죠. 앞으로는 엑시노스가 AI 스마트폰과 AI 디바이스의 핵심 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이게 엑시노스가 어떤 그 브랜드의 어떤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삼성 하면 이제 엑시노스라는 어떤 대표 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특히나 이제 CSM LSI 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엑시노스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채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노트북에도 지금 이제 엑시노스가 탑재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NPU가 탑재가 되거든요. 엑시노스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앞으로 쓰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쓰이는 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삼성이 스마트홈 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제 IoT, 이쪽에도 엑시노스 NPU가 들어간 칩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채택이 됩니다. 앞으로. 또 마찬가지로 채택되는 게 웨어러블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분명히 엑시노스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이 또 탑재가 됩니다. 예, NPU가.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엑시노스 오토가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이제 AI 기능이 이제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또 엑시노스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이제 엑시노스 오토입니다. 여기 또 NPU가 인공지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 이제 모든 디바이스에 AP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삼성이 여러 가지 또 가전을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계속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방위적으로 엑시노스가 탑재가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퀄컴 칩 매입 비용 증가가 삼성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차기작부터 엑시노스를 전면 탑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차기작이라고 말씀드린 건 지금 S25라고 하는 엑시노스 2500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 들어갔냐면 지금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이게 접는 시리즈죠. 플립 7에 엑시노스 2500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걸 많이 팔리는 거냐? 제일 많이 팔리진 않죠.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바로 S25 시리즈, 그 다음에 S25의 제품들인데, S25의 FE라고 해서 조금 더 가격이 싼 제품, 보급형 제품에는 엑시노스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나머지 메인 제품들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썼어요. 그 비용이 이번 분기에 바로 7.8조 원 정도 발생했다고 얘기하죠. 그게 전 분기 대비해서도 12% 정도까지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 껍데기만 삼성 거일 뿐 내부는 다 퀄컴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소위 배워도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는데, 엑시노스를 실제로 탑재할 수 있느냐? 당연스럽게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엑시노스라고 하는 것 성공이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모두의 성공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실제로 이거는 26이라고 하는 내년도 나오겠죠. 그 한 반기별로 해서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통 연초에 S25,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S26 나오는 것이고, 중간 요때쯤에 해서 이제 폴더가 나오는 거죠. 폴더랑 플립처럼 또 다른 플래그십 칩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엔 엑시노스 2600, 말하면 S26에 쓰여질 것, 이런 것들이 성공을 꼭 해야만이 정말로 이제 엑시노스가 실제 탑재가 될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지금 이런 우리가 반도체 생태계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삼성은 무조건 엑시노스를 써야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핸드폰 사업부는 애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10년 전에 바로 애플의 실리콘을 만들 때 이거를 삼성 거랄까 TSMC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저울질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삼성 내부 조직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이러면서 해봤자 품질과 성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삼성 핸드폰 일을 하고 있는 DX 부문은 이 칩 선택을 할 때 아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반도체 글로벌 생태계 강화할 수 있고 고객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하면 엑시노스를 하면 좋겠지만 이거 자체도 맨 마지막까지 몇 개 회사, 저기 퀄컴도 있고요, 삼성 엑시노스도 있고요, 어쩌면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을 잘 섞어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의 서비스를 높이는 생각이지 삼성끼리 나눠먹기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반일 텐데 거기서는 실제로 되게 투명하게 절차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발열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삼성이 엑시노스 비중을 다시 늘릴 경우 주요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 및 제조사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결국에 발열 문제는 GOS 사태입니다. 퀄컴의 4나노 스냅드래곤 엘리트 칩이었는데요. 그것을 삼성전자 S22입니다. 2022년이겠죠. 근데 이때 상황에서 만들었을 때 GOS 사태가 뭐냐? 게임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 칩이 속도가 느리니까 게임을 하게 되면은 게임이 소위 이미지만 돌아가고 하니까 용량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느리게 하지 말라고 다른 기능의 속도를 그냥 임의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내가 용량이 커가지고 이것을 다 맞춰주면 되는데 용량이 작으니까 성능이 안 좋으니까 게임에 다 올인하게 하고 나머지 속도를 죽여버렸다는 거거든요. 소비자를 우롱한 상태인 거죠. 그것들은 다 소비자들이 이제 압니다. 이렇게 이제 칩의 성능 낮은 것을 소비자의 불편으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시노스 탑재되어 있는 폰에 만약에 엑시노스까지 하게 된다면 퀄컴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4나노 때 그렇게 GOS 만들어가지고요. 절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엑시노스 비중을 늘릴 경우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이거에 대한 의심과 사람들의 불신을 소위 일거에 소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 마인드 중요하고, 핸드폰 같은 건 너무 중요한 어떤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엑시노스의 소위 얘기한 엑시노스, 퀄컴, 나머지 등등등의 칩들의 성능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벤치마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것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성능까지 실제로 얼마큼 성능을 알 수 있는지를 공개해서 수많은 기술 엔지니어, IT 담당자, IT 유튜버들이나 기술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엑시노스 많이 되게 좋아졌는데요? 문제 없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소비자들이 돌아서겠죠. 실제로 얘기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알겠다. 근데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될 때까지, 안 될 때까지는 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숨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엑시노스 비중을 다시 늘릴 경우 이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은 실제 소비자나 이거를 엑시노스를 써가지고 삼성폰을 만드는 제조사 같은 경우도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투명하게 해가지고 서력을 제대로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이 모바일 AP에서 퀄컴 의존도를 낮출 경우 부품 조달 비용 절감과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8조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용이 들어버렸습니다. 돈은 소위 다 벌어주고 제주는 삼성이 넘고 돈은 퀄컴이 챙기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겠죠. 이 기술력 차이가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퀄컴 칩의 어떤 설계 기술을 단 한 번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탑재할 수 있다. 저가품부터 해가지고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성능 평가를 해놓고 그때 한계는 한계를 봐드리고 퀄컴보다 어떤 퀄컴 향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된다면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개선은 늘어날 것이고 그 돈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나 이쪽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7.8조 원이라고 하는 값도 더 싸지겠지만 더 이익도 늘어날 수 있겠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퀄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소위 모바일 칩이나 관련된 칩 설계의 전문 회사들 얘기하는 소위 팬미스만 하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있고 근데 삼성 같은 경우가 결국에 뭐 하는 거다?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애플 실리콘 같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플 설계칩은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거, 맥북에 들어가는 게 다 동일한 칩에서 복사 부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듈식으로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여기는 바로 애플 실리콘끼리의 뭔가 호환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것들처럼 삼성 실리콘처럼 삼성이 통합해서 어떤 칩에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기술의 개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만이 다양한 형태의 엣지 디바이스가 나올 미래 상황에서는 퀄컴 의존도도 낮출 수 있기도 하고 다양한 수주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삼성전자 DX 사업부의 부문의 다양한 이익의 개선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퀄컴 칩 매입 비용 문제를 계기로 삼성의 모바일 AP 전략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AP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이 AP를 버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 AI를 기반으로 했을 때도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헤드가 되게 중요한데 헤드인 칩을 삼성이 만들지 못한다면 좀 베트남 제조회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바일 AP는 삼성이 가져가는 건 맞겠다. 근데 여기서 어떠한 전략을 쓸 것이냐 결국에는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퀄컴 칩을 쓰고 있어요. 퀄컴이 설계하고 생산을 TSMC가 하죠. 요거가 이제 최악인 거죠. 왜냐면 칩 시스템에서 사업부도 못 끼고 칩을 남이 만들어. 그 다음에 생산도 남이 해. TSMC가 해. 제일 고비용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거 옆에는 뭐가 있냐? 퀄컴 칩을 쓰더라도 생산을 삼성전자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좀 비용이 줄어들겠죠. TSMC보다 삼성이 더 싸니까요. 그 다음에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삼성 칩 엑시노스가 들어가고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전략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궁극으로는 3단계로 가면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아주 투명한 협력은 둬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소위 삼성 실리콘, 미래의 엣지 디바이스의 연결성을 봤을 때는 이 AP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AP죠. 모바일 폰의 AP, 워치의 AP 등등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각 디바이스별로 해가지고 확장성 있는 설계를 설계사들과 같이 모듈로서 만들어가지고 확장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엣지 디바이스의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게 들어가 봐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